예. 자, 용어 정리들 지금 배우고 있죠? 예. 거기 이제 지적 공부, 지적 소관청까지 이제 배웠고요. 그 밑에 그 연속 지적도라고 나오거든요. 연속 지적도는 이렇게 생긴 모습인데, 이 지적도를 파일로 이렇게 가지고 여러 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연속 지적도를 그릴 때는 측량을 통해서 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연속 지적도 가지고는 땅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거기 한번 볼까요? 그 지적 측량하지 않고 전산에 된 지적도 임야도 파일을 이용해서 도면상의 경계점을 연결해서 작성한 도면으로서 뭐에 활용할 수 없는 측량에. 그래서 한번 이렇게 시험에 한번 이렇게 나왔었어요. 경계 복원 측량을 연속 지적도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러면 XX. 연속 지적도 가지고는 땅을 측량할 수 없다. 그거 하나. 그래서 연속 지적도는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이다. 그거 하나만, 그 정도만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5번에 그 부동산 종합 공부는 나중에 볼게요. 그 103페이지만 적으러 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여러분 그 토지의 표시사항이다 그랬었죠. 그죠? 그 6번에 아까 우리 토지의 표시는 6가지를 우리가 토지의 표시다 그랬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소, 지, 목, 경, 좌, 면. 이 6가지를 토지의 표시인데, 근데 나중에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이 소지목은, 소지 지번 지목은 소관청이 현장에 가서 뭐에서 등록하고요? 조사에서. 근데 이 경좌면은 뭐에서 등록한다? 측량. 예, 나중에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측량 파트에서는 지번 바뀌고 지목 바뀌더라도 측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건 조사에서 등록하니까 그 땅의 경자면 이걸 구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 거다. 6가지 토지의 표시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필지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요 필지는 땅의 모습들이죠. 그죠?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최소 등록 단위를 우리가 필지다. 그죠? 이렇게 한 필지. 그 필지는 클 수 있고 작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 이렇게 폐합된 것은 막혀 있는 다각형이죠. 그죠? 삼각형이 될 수 있고 사각형이 될 수 있고 오각형이 될 수 있죠. 다 막혀 있죠. 폐합된 다각형 형태로 구성된 토지의 최소 등록 단위를 필지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필지 안에는 4가지가 지금 있잖아요. 지번이 있었죠. 그죠? 이렇게 31 이런 것들이 지번이 있었잖아요. 그 필지마다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번호, 이걸 우리가 지번이다. 우리 지번 부여 지역이라고 나오죠. 그죠? 우리 지번 부여죠. 근데 아까 나중에 지번 배웠지만 이 지번은 한자에 써야 아라비아 숫자? 아라비아 숫자죠. 아라비아 숫자로 되어 있고, 근데 아까 우리 지적도에는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 되어 있지만 아까 임야도 있었죠. 그죠? 임야도에는 뭐가 붙어 있죠? 산자. 지번 앞에 다 뭐가 붙어 있어요? 산자 다 붙어 있죠. 임자 붙어 있다 이러면 안 되고요. 한번 시험에는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숫자 뒤에 산자 붙어 있어요? 앞에 산자 붙어 있어요? 앞에 숫자 뒤에 산자 붙어 있다 이렇게. 이렇게 써 있지 않잖아요. 숫자 앞에 산자가 붙어 있지. 이렇게 그림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 나중에 이렇게 써 있지 않죠, 여러분? 이렇게 써 있지 않죠? 좀 종적으로 돼 있어요? 행적으로 돼 있어요? 행적으로 쓰게 돼 있어요. 종적으로 못 쓰게 써 있어요. 나중에 이걸 횡서의 원칙이다 그래요. 조금 더 들어가면 근데 이 이제 기술사 시험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우리 지적 기술사 시험, 거기에 이런 게 나와요. 문제가 종적으로 되어 있냐 행적으로 되어 있냐 이렇게. 종서의 원칙, 행서의 원칙. 우리 시험에 안 나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규칙에 보면은 행서를 이렇게 쓰게 돼 있거든요. 지금 행서를 써 있어. 아직은 안 나왔었어요. 아직은 우리 시험에는 기술사 시험 이런 게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기술자 우리 측량 기술자들이 가서 지금 우리 시험을 출제를 하거든요. 법률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적법은. 등기법은 우리 법률 전문가가 하지만 측량은 측량 전문가가 가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기로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지번 받고, 지번 부여 지역이라고 나오죠. 그죠? 자, 지번 부여 지역은 지번이 1번이 시작해서 끝번이 끝나는 단위 지역인데요. 우리나라는 어디를 기준한다? 동리요, 동리. 시군구가 아니라는 거죠. 동리를 기준해서 붙여줍니다. 그래서 동리가 다르면 이제 별개의 필지로 하고, 요게 지금 이 동이 조금 나중에 보시면 이게 법정동이라고 그래요. 행정동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은평에 가련동에 몇 동까지 있죠? 1동만 있지는 아니죠. 2동이 있어요? 서울에 가보면 거기 신림동 쪽 있죠, 그죠? 제가 알기로는 신림동이 그 전에 제가 고시 공부할 때는 13동까지 있었거든요. 신림 13동. 그러면 집어넣어 붙일 때, 그 동사무소가 있는 게죠, 그죠? 그럼 신림 1동 해가지고 1번에서 끝번 붙이고, 신림 2동에서 1번 붙이고 끝번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럼 행정상 동이고, 법으로 정한 동은 그냥 신림동 딱 하나예요. 그럼 신림 1동부터 신림 13동까지 해가지고 1번에서 끝번까지 붙이는 거예요. 그럼 봉천동은 또 다시 1번에서 끝번. 그걸 우리가 법정동이라고 그래. 행정동이 아니라. 법에 정한 동에 따라서 집어를 붙여요. 뭐 만약에 가련동이면 가련 1동, 2동 있으면 가련 1동 해가지고 1번 끝번 붙이는 거 아니고 가련동 해가지고 이제 1번부터 끝번 붙여요. 그래서 이렇게 동리다. 시공고가 아니다. 그거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지목 있죠, 그죠? 자, 지목은 토지의 주된 뭐에 따라서 붙여져요? 용도, 땅의 용도에 따라. 우리 총 28가지죠, 그죠? 이게 밭작물을 심으시는지 집을 지으시는 토지 28가지 지목이 나오죠. 그 용도다. 땅의 모습이 아니에요. 형태도 아니고 용도입니다. 용도. 그 다음에 우리 경계 12번 보세요. 경계라고 있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 경계는 뭘 통해서 아까 경계가 등록되죠? 측량. 측량을 통해서 등록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걸 제일 중요한데,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이 되냐면 도면에만 있어요. 무슨 도? 도면. 도면은 지적도 임야도. 다른 데 경계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땅의 경계선 이렇게 지적도와 이렇게 지적 측량하잖아요, 그죠? 측량을 통해서 이렇게 지적도와 그 다음에 무슨 도? 임야도. 여기에만 있지. 다른 데는 지적 공부에는 경계가 없어. 그리고 경계를 구하려면 땅을 뭐 해서? 측량. 측량을 통해서 반드시 경계를 구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고, 자, 경계점은 기억하지 않아도 되고요. 경계를 이어준 꼭지점들이니까 그 면적이라고 써 있죠, 그죠? 자, 면적도 아까 보세요. 경계를 가로세로 곱하면 뭐가 나오는 거죠? 면적. 그럼 면적도 뭘 통해서 면적이 결정돼요? 측량. 근데 좀 보세요. 아까 경계선 어디에만 있었어요? 도면에만. 지적도 임야도에만. 근데 여러분 땅의 면적은 어디에만 있을까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있어. 다른 데는 없어. 그래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만 있어. 다른 데 면적이 있다 이러면 많이 틀리죠. 이렇게 나왔었죠. 2년 전에. 또 뒤에서 보겠지만. 자, 면적은 토지대장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는 수평상 넓이를 말한다. 이러면? XX. 경계점 좌표 등록부 면적이 없어. 아까 우리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무슨 부자만 살고 있었어요? 고부자만 살고 있다 그랬지. 다른 것은 없다니까. 꼭 기억하고 있어요. 소지의 지번에다가 무슨 부자? 고부자. 고부자. 그래서 여기 아까 저 보세요. 자, 경계선. 자, 경계선은 어디에만 있고? 도면, 지적도 임야도에만 여러분 땅에 경계선이 있다. 꼭 기억하시고. 자, 면적 있었죠, 그죠? 경계 면적은 다 뭘 통해서 경계 면적이 등록된다? 측량을 통해서. 그리고 면적은 어느 대장에만 있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만 있다. 나중에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등록상이 같아요. 그래서 그냥 토지대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모든 땅 이렇게 면적이 지금 100제곱미터 이렇게 60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 면적이 우리 땅은 위에서 측량을 통해서 이제 위에서기 때문에 이렇게 땅이 이렇게 경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수평상 넓이만 등록되어 있다 그랬죠. 경사상 넓이는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평면상만 넓이다. 보시고, 그 다음에 14번에 이제 토지의 이동이라고 써 있죠, 그죠? 자, 우리 토지는 움직이지 않았죠, 그죠? 용어 정리 한번 잠깐 볼게요. 우리 볼게요. 법률에서 규정한 용어 정리로서 토지의 무슨 사항? 표시사항에 해당하는 걸 찾네요, 그죠? 그럼 아까 뭐예요? 소, 지, 목, 경, 좌, 면. 그거 찾는 거죠, 그죠? 그게 뭐예요? 경계와 좌표. 요건 토지의 표시사항이 아니에요. 그럼 왜 이걸 기억하냐면 14번 때문에 그렇죠. 토지 이동이라고 있죠, 그죠? 토지동은 토지의 무슨 사항이? 표시사항. 아까 표시사항 6가지라고 했죠. 소, 지, 목, 경, 좌, 면. 이게 새로 뭐하고? 정하거나 변경되거나 말소되는 거. 이게 한 15년 아니고 한 10년 전이죠. 10년 전에는 토지동은 요 토지 이렇게 변경되는 거. 요것만 토지동이 있었어요. 새로 생기고 말소되는 거. 새로 생기는 게 뭐죠? 생기는 거. 사라지는 게 뭐예요? 바다 말소죠, 그죠? 육지가 바다. 이건 토지동이 아니었어요. 개념이 바뀌었어요. 이게 새로 뭐하거나 생기거나 변경되거나 사라져. 사람의 출생, 자라나는 거, 사망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 이동은 사람의 출생 변경. 그러면 토지 이동이라는 것은 나중에 여기 새로 생기니까 이런 게 토지 이동이죠. 지금 여기 새로 생기면 신규 등록이 되면 이런 게 다 새로 생긴 거죠, 그죠? 등록조나 이런 게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축척 변경 이러면 이게 다 바뀌는 거예요. 바다 말씀 이게 사라지는 거, 그죠? 이런 걸 다 뭐에 포함돼요? 토지 이동에 포함돼요. 근데 아까 좀 전에 여러분 문제 봤었잖아요. 소유자 있었죠, 그죠? 우리 개별 공시지가 이런 거 있거든요, 그죠? 이런 건 좀 토지의 표시에 해당되지 않지.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바뀌더라도 토지 이동이 아니죠. 나중에 4장에서 배우죠, 그죠? 개소지는 토지 이동이 아니다. 개별 공시지가 바뀌고 소유자가 바뀌고 소유자 주소 바뀌고 이런 것들은 표시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토지 이동이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소개하면 안 돼요. 뭐라고? 자, 우리 토지 이동이란 토지 이동이란 그렇죠. 자, 우리 토지 이동이라는 것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가 새로 생기거나 변경되거나 사라지는 걸 말한다. 이러면 X예요. 토지의 무슨 사항만? 표시사항만 바뀌는 게 토지 이동이지 소유자는 토지 이동이 아니에요. 소유자가 바뀌는 것은. 그런 거 살짝 속일 때 그런 것들을 속지 마시고 보시고. 그래서 그 5번부터가 지금 토지 이동의 종류들이죠, 그죠? 자, 우리 신규 등록은 바닷가 매립해서 하는 거죠, 그죠? 이건 뭐 문제 없고요. 자, 우리 등록 전환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거 조금 더 보고. 분할이라고 써 있죠, 그죠? 분할은 나누는 거죠, 그죠? 그거 어렵지 않고. 분할의 반대가 뭐죠? 합병. 합병은 합하는 거죠, 그죠? 근데 나중에 합병의 가장 큰 특징이 나와요. 합병은 뭐 하지 않는다 그러죠? 측량하지 않는다 그래요. 아까 측량을 왜 했어요? 이 땅에 뭐와 뭐를 구하려고 측량했죠? 경계하고 면적. 예를 들어서 두 필지 한 필지 합할 수 있죠, 그죠? 30일 전과 34 전을 합할 때 이렇게 도면상 경계는 X 쳐져 이렇게. 이걸 말수한다 그러죠? 그 면적은 이미 토지량의 면적이 있죠, 그죠? 그 토지량에 있는 나와 있는 면적들 그냥 합산만 시키면 되죠, 그죠? 그럼 합병된 토지 새로 경계 면적 구하려고 측량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합병 측량한다고 굉장히 많이 소개 나오죠, 그죠? 그렇지 않다는 거 보시고. 자, 19번에 지목 변경이라고 써 있네요. 우리 전답에다가 집 버리면 전답이 대지로 바뀌겠죠, 그죠? 이렇게 지적 공부에 이렇게 등록이 돼야 돼요. 이렇게 전에서 대지로 형질만 바뀌었다고 지목 변경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지적 공부 이렇게 등록이 돼야 지목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축척 변경이라고 있죠, 그죠? 축척은 우리 아까 도면에 여러분 땅의 실제 거리를 등록시킬 때, 자, 우리 축서에서 올린 거리 비율을 축척이라고 했죠, 그죠? 그럼 축척을 바꾼다는 것은 정밀한 거로 옮겨 놓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도면에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지적도와 임야도. 근데 임야도 축척은 3,600m에서 바꿔봐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국가가 지금 임야도가 등록된 땅들은 축척 변경을 하지 않고 지적도가 등록된 땅들을 아까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축척이 2,400분의 1고 분수로 되어 있고 600분의 1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7가지 나중에 축척이 나오죠. 이렇게 1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은, 이거 위에 있는 것은 도면상 거리고 요 밑에 것은 땅의 실제 거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2분의 1로 이렇게 줄일 수 있죠, 그죠? 그럼 1분의 1로 그리는 것은 원판을 그대로 올린 거죠. 자, 2분의 1인 것은 줄여서 절반을 올린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분모의 숫자가 이렇게 작은 거 있었잖아요. 작은 거 이것을 큰 축적, 작은 축적. 이거 대축적, 큰 축적이라고 그래요. 자, 분모의 숫자가 이렇게 2,400분의 1이 있죠, 그죠? 자, 이런 것을 소축적 또는 작은 축적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나라 지금 지도가 아까 제가 얼마 했어요? 250만 분의 1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지도를 이렇게 줄여온 거죠, 한 장에. 무슨 말겠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작은 거, 이걸 무슨 축적? 대축적, 큰 축적. 숫자가 큰 것을 작은 축적, 소축적. 그래서 이렇게 도면의 축적 변경은 도면의 정밀성을 높이기 때문에 무슨 축적을 무슨 축적으로? 작은 축적을 무슨 축적? 큰 축적으로 바꾸는 것만 축적 변경이지 반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두 가지 이렇게 나중에 축적 변경이 우리 절차가 중요해져. 우리 축적 변경이 우리 청산가리 15개 먹은 거 그런 기억나시나요? 그거 하잖아요, 그거.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개념만 어디에서만 한다. 지적도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무슨 축적을 무슨 축적? 작은 축적을 큰 축적으로 바뀌어. 이렇게 그림을 바꿔놓는 것만 축적 변경이지 반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숫자 나와도 기억해야 돼요. 2,400분의 1에서 이렇게 1,200분의 1이나 이렇게 600분의 1로 가는 것을 축적 변경이죠. 반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거 그 지적도다. 그 다음에 작은 축적을 큰 축적이다. 여러분 16번에 등록 전환이라고 있죠, 그죠? 어디에 등록된 것을 전환시킨다 그랬었잖아요. 아까 우리 지적도가 저 도면에는 지적도와 임야도가 있었죠, 그죠? 자, 우리 임야도에 있는 땅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 땅들이 개발령에 허가받아서 여기다 집 짓고 이렇게 펜션 짓고 호텔 져버리면 이 임야도에 있는 땅이 어디로 옮겨가는 거예요? 지적도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무슨 전환이라고 한다? 등록 전환. 즉 우리나라 지금 등록 전환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적이 평창이라고 했죠, 그죠? 평창에 올림픽이 생기기 전에 전부 다 임야에 있었잖아요. 그 평창 올림픽이 생기니까 호텔도 필요하고, 그래서 거기 호텔을 짓고 펜션 지었죠, 그죠? 그럼 그런 땅들이 다 지금 무슨 전환이 이루어진 거죠? 등록 전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우리 등록 전환은 어느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것을 전환시킨데, 우리 임야 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땅들이요, 거기 어디로 옮겨가는 거? 토지대항과 지적도. 이렇게 아까 임야다가 이렇게 붙여버리면 이렇게 임야도인 땅들이, 임야도인 땅이 이렇게 지적도로 옮겨가요. 임야도는 아까 축척이 6,000분의 1 했었죠, 그죠? 정밀한 이제 지적도 600분의 1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반대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절대적으로 지적도에 있는 땅이 절대 임야도로 오지는 않아요. 임야도에 있는 땅이 지적도로는 가지. 그래서 그거 16번에 자,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항과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 및 그 반대를 등록 전환이라 한다. 이러면 X예요. 반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 자, 그래서 이게 저 용어들입니다. 용어들. 그래서 용어에서는 좀 전에 아까 봤던, 하나 안 봤네요. 아까 1번 용어 있었죠. 지적 측량이라고 있었죠, 그죠? 자, 측량은 여러분 뭐와 뭐를 구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거죠? 경계와 면적. 지번 지목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걸 잘 기억합니다. 이렇게 측량하는 이유가 이 땅들의 경계와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땅을 측량한다. 그 정도만 기억해 두시고, 자, 이제 용어 정리들. 자, 용어 정리들 봤고요. 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 16회 때 요즘은 이렇게 잘 이런 문제는 안 나오는데, 지적법상 용어 정리를 옳지 않는 거 이렇게 써 있죠, 그죠? 보세요. 면적이란 지적 공부에 등록된 아까 무슨 사항 넓이죠? 수평상 넓이. 근데 이거 지적 공부죠, 그죠? 이 지적 공부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면적이 있는 지적 공부. 토지대항과 임야대항. 그렇게 나와야 되지. 면적이란 토지대항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는 수평상 넓이를 말한다. 이러면 X예요. 경계점 좌표 면적이 없다니까. 이렇게 나와도 맞고, 그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건 토지대항과 임야대장만이라는 거죠. 그거 기억해 두시고, 아까 지번 부여 지역이죠, 그죠?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1번이 끝번이 끝나기 전인데, 읍면 시군구다, 읍면이다, 동리다. 동리지. 우리는 지금 읍면도 아니고 시군구도 아니다. 그거 기억해 두시고, 합병이 있었죠, 그죠? 합병은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하는 거죠, 그죠? 아까 합병은 뭐 하지 않는다? 측량. 측량할 필요가 없다. 측량해서 합한다 이렇게 나면 X다. X 보시고, 아까 토지 이동이 있었죠, 그죠? 토지는 토지의 뭐 표시. 여기 소유자 나오면 안 돼. 토지의 표시를 이렇게, 또 이렇게만 나와도 안 돼요. 토지 이동이란 토지 표시를 변경하는 것만 말한다. 이러면 X예요. 출생하고 사망하는 것까지. 그걸 다 토지 이동이라고 한다. 용어 정리를 조금 확실히 해놓고 가야 나중에 갔을 때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아요. 확실히 정리하지 않으면 지금 용어 정리 저 다시 해주는 것이, 그걸 정리하고 가야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용어 정들이 살짝 바뀌어가지고 그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확실히 잡아놓고 가세요. 아까 신규 등록이라고 있었죠, 그죠? 자,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항과 같이 옮겨가는 거죠, 그죠? 옮겨 등록하는 것은 신규 등록일까요? 등록 전환일까요? 그건 등록 전환이지. 아까 신규 등록은 새로이 조성된 토지지. 무슨 말겠어요? 네, 우리가 신규 등록 많이 하잖아요. 일반적인 얘기도. 자, 그래서 이거는 등록 전환의 개념 나온 겁니다. 보시고. 자, 이제 아까 용어 정리에서 중요한 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용어 정리에서 중요한 거예요. 아까 지적 소관청 이렇게 나오죠? 시장, 군수, 구청장. 우리 지적 공부 7가지예요. 토, 임, 공대, 좌, 지, 임. 이런 거 7가지 지적 공부고, 아까 토지의 표시상 6가지죠, 그죠? 소, 지, 목, 경, 좌, 면. 지금 이제 하나씩 여러분 내 걸 잡아가야 돼요. 뭔 말인지 알죠? 그렇게 해야 이제 나중에 5월 달에 갈 때 문제를 풀 때 조금 빨리 풀 수 있거든요. 어느 부분인지 확실히 명확하게. 그렇지 않으면 헷갈려 버려요.
보시고 토지 이동이라고 있었죠, 그죠? 토지 이동은 토지의 뭐를 표시 6가지잖아요, 그죠? 요거 새로 생기거나 변경되거나 말소되는 거, 요걸 토지 이동이다 개념이 있었고, 아까 측량했었죠, 그죠? 뭐와 뭐를 구하기 위해서 경자면입니다. 소재, 지번, 지목은 아무 상관이 없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정하기 위해서 측량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기억을 해 두시고, 자, 1장은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기본 이념은 안 봐도 돼요. 42페이지, 43페이지 다 보셨고, 그 다음에 47페이지로 넘어가죠. 그죠? 자, 이제 토지 이제 등록에서 우리 필지 단위로 등록한다고 그랬죠. 그죠? 네, 필지 개념 알 필요도 없고, 자, 그 뒷페이지에 가로 3번입니다. 자, 우리 한 필지가 되기 위해서는 6가지 성립 요건을 여러분 동시에 갖춰야 돼요. 어떻게 갖춘다고요? 동시에 갖춰야 국가에서는 한 필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하나라도 다를 수 있죠, 그죠? 그럼 몇 필지가 된다는 거죠? 2필지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필지 성립 요건인데, 근데 여기부터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죠, 그죠? 자, 한 필지가 됐다는 것은 우리 아까 합병이 있었죠, 합병. 합병은 2필지가 한 필지 되는 거죠. 그럼 한 필지 성립 요건하고 합병 요건은 거의 같겠죠. 맞죠? 네, 그래서 이 한 필지 성립 요건은 여기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합병할 수 있는 토지인지 아닌지 거기에 더 중요해요. 올해 합병은 거의 100% 거의 나올 수 있는 그렇죠, 그죠? 95%. 자, 보세요. 그래서 6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필지가 되기 위해서는 6가지 성립 요건이 있죠. 우리 나중에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하고죠. 어디에 가면 부여에 가면 소도, 목, 축하고 연 등록해야만이 한 필지가 될 수 있다. 첫 번째, 지번 부여 지역이 같아야 되고, 이거 기억나시죠? 아까 지번 부여 지역은 시, 군, 구였어요. 동리가 같아야 돼. 두 번째는 소유자가 같아야 되고, 세 번째는 지목이 같아야 되고, 네 번째는 축척이 같아야 되고, 다섯 번째는 집안이 연속되어 있어야 되고, 여섯 번째는 등기 여부가 같아야 한 필지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한 필지가 되기 위한 성립 요건. 아까 우리 지번 부여 지역은 동리죠, 그죠? 그럼 보세요. 자, 노량진동과 대방동 동이 다르죠? 이 두 토지는 한 필지가 될 수 없어. 동리가 같아야 한 필지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소유자 같죠, 그죠? 그럼 소유자의 갑인 토지와 을 토지는 한 필지가 될 수 없고, 지목이 같아야 되죠, 그죠? 그럼 지목이 전인 토지와 답인 토지는 한 필지가 될 수 없고, 다섯 번째 축척이 같아야 되죠, 그죠? 자, 이쪽은 1200분의 1 등록된 토지와 500분의 1로 등록된 토지는 한 필지가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집안이 연속돼야 돼요. 중간에 도로, 하천, 계곡 이렇게 껴 있으면 이렇게 별개를 필지로 이렇게 만들게 돼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등기 여부가 같아야 돼요. 끼리끼리는 한 필지가 될 수 있어요. 등기된 토지 끼리끼리, 미등기된 토지 끼리끼리, 이건 한 필지가 될 수 있어. 근데 이미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된 토지는 한 필지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왜냐면 대개 우리 등기를 보고 사고 팔죠, 그죠? 등기된 토지와 안 된 토지를 한 필지에 주면 우리가 거래가 안 되잖아요. 맞죠? 등기비는 70제곱미터가 써 있는데 그 다른 것도 있으면 어떻게? 그럼 안 됩니다. 그래서 6가지 성립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한 필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필지가 되기 위한 성립 요건 6가지. 어디에 가면? 그렇죠. 부여에 가면 뭐도? 소도, 목, 축하고 연 등록한다. 자, 이건 어디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합병. 합병할 수 있는지 아닌지 나중에 그때 더 가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116페이지만 적어놓으세요. 116페이지 보시고, 오른쪽에 양입지는 지금 거의 안 나와요. 양입지는 안 나와서 이걸 5월달에 한번 혹시나 해서 5월달에 한번 볼게요. 그 양입지 부분 거의 안 나오는 거만 할 필요 없죠. 자, 그다음 이제 한 필지마다는 4가지 이제 구성 요소가 있죠, 그죠? 50페이지 있죠. 50페이지. 한 필지마다는 4가지 구성 요소 있죠. 자, 여기 30 이게 뭐예요? 지번. 전답 이게 뭐죠? 지목이죠, 그죠? 이웃토지와 구별된 선이 뭐죠? 경계. 경계를 가로 세로 곱한 게 면적. 네, 요거 하나씩 이제 잡으러 갑니다. 자, 우리 지번입니다. 자, 우리 지번. 자, 우리 지번은 거기 밑에 가로 2번에 아까 위에 의에서, 자, 아까 지번은 누가 붙여주죠? 지적 소관청이. 어디별로? 지번 부여지역. 지번 부여지역이 어디예요? 시 동리지, 동리. 맞죠? 네, 그래서 지번 부여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부여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번호를 지번입니다. 근데 지번은 우리 교재는 없는데 특성이 있어요. 뭐냐면 특정성이라고 해서 하나의 우리 동에 지번이 2개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럼 안 되죠, 그죠?
땅을 뭐 15번 이제 저쪽도 15번 저쪽 15번 안 되죠? 한 동에는 하나의 집원만 있어요. 그리고 집원은 찾기 쉽게 해서 연속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1번 옆에 2번, 3번, 4번 이렇게 1번 옆에 10번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 집원에 아까 표기에 있었죠, 그죠? 아까 우리 집원은 한자에 썼다 아라비아 숫자. 아라비아. 이게 아라비아 숫자로 된 것이 76년도부터예요. 75년도까지는 다 한자에 썼어요. 그럼 그 전에 있는 이제 그것들은 되게 이제 한자로 돼 있는 것도 있어요. 한자로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자, 그리고 난데 아까 이게 기억나시죠? 근데 임야대장과 임야도 있었죠, 그죠? 그건 숫자 앞에 뭐가 붙어 있죠? 산자. 예, 그래서 거기 이제 위에 그냥 개념들 아시니까 이렇게 볼게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했는데 단 임야대장과 임야도에는 숫자 앞에 임자가 아니라 뭐 산자. 숫자 D가 아니고 산자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볼게요.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자, 집어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그죠? 근데 자, 지목이 임야하면 숫자 앞에 산자가 붙는다 이러면 지목이 임야하면 숫자 앞에 산자가 붙는다. X지 X. 임야가 아니라 무슨 도? 임야도에 있는 타지만 산자 붙지. 임야라고 지금 산자 붙을 수 있고 안 붙을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지족도에 임야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예, 우리 지족도에 여러분 임야가 있을 때는 산자 붙어 있지? 않는다니까. 자, 임야도에 있는 토지에 임야만 산자 붙어 있다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해보세요. 지분 앞에 산자가 있는 모든 토지의 지목은 임야다. 이러면 XX. 산자 붙어 있는데 유지도 산자 붙어 있지. 전도 산자가 붙어 있지. 지금 무슨 알겠죠? 네, 그런 거. 단순히 이게 지족도에 등록된 토지냐, 국가에서 자,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냐를 구별하기 위해서 산자 붙고 안 붙고 나누지지. 자, 지목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거 하나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어는 이제 구성이, 우리 집어는 사람의 성명이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성에 해당되는 본본이라는 게 있고, 이름에 해당되는 부본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이렇게 30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요 앞에 있는 숫자가 본본이라고 그러죠? 무슨 본이라고요? 본본. 이게 뒤에 있는 숫자들이 있죠. 그죠? 자, 요거 우리가 부본이다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부본. 그래서 그러니까 집어는 본본과 부본을 구성되고, 지금 본본, 부본 사이에는 짝대기 그어져 있죠. 그죠? 자, 요거를 이제 마이너스로 연결해서 의로 읽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번호가 하나로 된 집원이 있죠. 그죠? 요걸 단식 집원이다 그러고요. 번호가 지금 두 개로 돼 있죠. 그죠? 자, 요거를 복식 집원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꼭 집원은 본본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된다고? 본본. 그럼 이렇게 여러분, 자, 이렇게 부본만 있는 집원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부본만 있어요. 사람 성 엄상 없죠. 그죠? 그 내용이 지금 쭉 써 있는 거예요. 한번 2번부터 볼게요. 자, 집원은 본본과 부본을 구성하되 본본, 부본 사이는 마이너스 표시를 연결하고, 이 마이너스 표시를 뭐라고 읽는다? 의라고 읽는다. 자, 집어는 본본과 부본을 구성해서 부여하고, 본본만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부본만으로 부여할 수는 없다. 그리고 본본만으로 구성되는 집원을 단식 집원, 본본에 부본을 붙여서 구성되는 집원을 복식 집원이다. 보시고, 자, 오른쪽에 51페이지에 그 가로 3번은 볼 게 없고요. 가로 3번에 2번 보세요. 기본 위치에 따른 분리세, 북동 기본법과 북서 기본법 이렇게 나눠주죠. 자, 이거는 이겁니다. 자, 우리나라 땅에서 국가에서 지번을 붙여줄 때 1번을 어느 쪽에서 붙여줄 것이냐에 따라서 나라마다, 그렇죠. 여기 지금요, 이게 북쪽이고 이게 남해안이고 동해안이고 서해안이죠. 그죠? 우리나라에서 그 북동 쪽에서 1번이 시작해서 남서쪽에 와서 말번이 끝나는 것을 북동 기본법인데, 북동 기본법은 지번을 뭐로 표기할 때 적합하냐? 한자 시대 때예요. 한자는 내려 쓰잖아요. 1, 2, 3, 4, 5를 이렇게 쓰거든요. 자, 이에 비해서 북서 기본법은 북서 쪽에서 1번이 시작해서 남동 쪽에 와서 말번이 끝나는 게 북서 기본법이에요.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써서 정확하거든요. 아랍자는 행적을 쓰니까 1, 2, 3, 4, 5 이렇게 했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한자에 써요, 아라비아 숫자? 아라비아에서. 우리나라 대기본 원칙은 무슨 기본법? 북서 기본. 그럼 우리 아까 지번은 리동별로 붙여줬죠. 그죠? 자, 우리 가련동에 가서 1번을 찾고 싶죠. 그죠? 그럼 가련동 1번에 찾으려면 가련동 중앙에 가야 돼요? 북서 쪽에 가야 돼? 그렇죠. 북서 쪽에 가야 1번이 있다. 그게.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니은 보면 하나만 보세요. 북서 쪽에서 기본한다는 것은 시작해서 그 얘기예요.
시작해서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아라비아 숫자로 지번을 부여할 때 적합한 방식이다. 이렇게 쓰시고 넘기셔서 자, 지번은 그 가로 53페이지 그거 3, 4번 안 봐도 되고요. 53페이지 있어요? 네. 거기 공간정보의 규칙 및 가로 4번입니다. 규정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 써 있죠. 거기 보시면 우리 신규 등록 토지와 등록된 토지 지번 부여 원칙 예외 있죠. 그 D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분할되는 토지 지번 부여 원칙 예외 있죠. 그 밑에 합병되는 토지 지번 부여 원칙 예외 있죠. 자, 오른쪽에 우리 지적 확정 측량인데 그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하는 측량을 토지 표시상을 새로 확정했다 해서 이걸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하는 측량의 지번 부여 방법에 원칙 예외 있고 밑에 5번의 기타 지역은 준용이라고 써 있죠. 그죠? 이 부분을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지번은 거의 옆 파트에서 거의 시험에 나와요. 이 파트. 자, 우선 여기서는 여러분 이걸 주의해야 돼요. 아까 지번은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본번하고 뭐로? 부번. 본번하고 뭐로 구성되어 있다고? 부번으로 되어 있죠. 그죠? 예, 이 본번은 꼬리 다른 게 아닌 게 본번이죠. 그죠? 꼬리 다른 게 부번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붙여주는데, 근데 여기서요, 우선 땅이 늘어나는 게 있거든요. 토지가 필지가 늘어나는 거. 그리고 신규 등록은 필지가 늘어나죠. 분할도 필지가 늘어나죠. 그죠? 늘어나는 것들은 대개 여러분 부번을 붙여요. 뭐 붙인다고요? 부번. 근데 합병이나 도시개발 사업은 땅이 줄어들고 거든요. 되게 땅이 필지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땅이 줄어드는 거 아니고 필지수가. 이건 필지수가 늘어나는 거고. 늘어나는 것은 부번 붙여요. 그 필지수가 줄어드는 것은 본번 붙여요. 그렇게 먼저 정리를 해서. 그래서 이렇게 신규 등록과 등록은 필지가 늘어나죠. 그죠? 그럼 뭘 붙이는 게 원칙이다? 부번. 합병과 이 도시개발 사업은 필지가 줄어들거든요. 그럼 뭘 붙이는 거다? 본번. 그럼 여기에 본번 붙인다면 안 되겠지. 여기 부번 붙인다 이러면 안 되겠지. 원칙. 무슨 알겠죠? 우선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우리 신규 등록은 이렇게 땅이 늘어나는 거죠. 우리 등록 전환은 임야도인 땅이 지적도로 옮겨가는 거죠. 그럼 지적도에도 새로 지번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신규 등록과 똑같은 거예요. 신규 등록도 없던 토지 지번 붙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은 같은 방법으로 지번을 붙여줍니다. 자, 어떻게 붙여주냐면, 자, 원칙과 예외 한번 읽어보고, 자, 우리 책을 볼게요. 원칙 보세요. 자, 페이지 54페이지. 인접토지 본번에 뭘 붙인다고요? 부번. 본번 붙이는 게 아니라 뭘 붙인다? 부번. 그게 원칙이에요. 그죠? 아까 늘어나는 것은 부번 붙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외 있어요. 자, 다음의 경우에는 우리 마을에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의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고 써있죠. 그 옆에다가 자유식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유식. 우리나라 한 번도 쓰지 않은 번호를 붙여주는 것을 자유식이라고 그래요. 우리 마을에. 어떤 때냐. 대상 토지가 그 지번부의 최종 지번 토지에 어떻게 돼 있을 때? 인접. 인접에다가 동그라미. 대상 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 어떻게 떨어졌을 때? 멀리에다가 동그라미. 대상 토지가 몇 필지일 때? 여러에다가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자, 우선 보세요. 자, 우리 신규 등록 토지. 자, 보세요. 여기 쪽이 바닷가입니다. 기존에 이런 땅이 있다가요. 이렇게 북서기본법에다가. 자, 이렇게 9번 옆에다가 바닷가를 하나 매립했어요. 그죠? 이렇게. 그럼 지번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기다가 여러분, 중복에서 뭐 15번 붙일 수는 없죠. 그죠? 중복은 안 돼 있고. 우리 마을의 끝번이 300번이거든요. 그죠? 여기 301 붙일 수는 있죠. 맞죠? 근데 지번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칙은 인접토지 본번이 있죠. 그죠? 거기에 뭘 붙인다고요? 부번을 붙여요. 9에 1. 그게 원칙이에요. 인접토지 본번에 뭘 붙인다? 부. 그게 원칙이라니까요. 근데 얘 다음과 세 가지는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 부적당해서 우리 마을에 지금 최종 본번이 몇 번이죠? 300번. 다음 순번의 본번이 301이죠. 그죠? 301. 이렇게 쓰는 것을 우리가 자유식이라고 그래요. 무슨 식? 자유식. 우리 말에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 본번 붙이는 것은 자유식. 자유식으로 붙여주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선 신규 등록 토지가 우리 아까 보죠. 최종 지번에 아까 어떻게 돼 있을 때? 인접해 있을 때요. 자, 원칙을 쓰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300에 1 쓰는 게 원칙이죠. 그죠? 근데 부번 붙이는 것보다는 본번 붙이는 게 간편하겠죠. 그죠? 최종 지번에 어떻게 돼 있을 때? 인접할 때는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에 본번을 붙이는 거죠. 자, 그리고 신규 등록 토지가 자, 이미 등록된 토지 어떻게 떨어졌을 때?
멀리 여기다 인공섬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인접 토지에 붙여 있지 않죠, 그죠? 뭘로 떨어질 때도 우리 끝번 다음 번호 301 이렇게 붙여주고요. 자, 우리 신규 등록 토지가 몇 필지일 때? 여러 필지일 때요. 여러 필지. 우리 실무상은 30필 이상 예상해요. 그리고 여기 인접 토지 본본에 부본을 붙이면 복잡해지죠, 그죠? 그때는 우리 마을에 최종 본본에 다음 순번에 본본을 붙여줍니다. 자, 이걸 무슨 식? 자유식. 예, 그래서 우리 원칙은, 자, 원칙 보세요. 인접 토지 본본에 뭘 붙이는 게 원칙이다? 부본 붙이는 게 원칙이다. 근데 다음과 같은 경우 우리 마을에 한 번도 쓰지 않을 최종 본본 있죠, 그죠? 다음 순번엔 본본이라고 했죠, 그죠? 이걸 무슨 식? 자유식. 자유식으로 해주는 세 가지 있더라. 자, 우리 신규 등록이 나중에 이렇게 여인을 몰래야 자유롭다 안겨거든요. 뭐를 멀리? 여인. 자, 신규 등록 토지가 몇 필지일 때? 여러 필지일 때. 또 최종 지번에 어떻게 돼 있대? 인접. 이미 등록된 어떻게 떨어질 때? 멀리. 예, 멀리. 자, 다시 다른 그림 하나 또 보여줄게요. 자, 보세요. 우리 마을에 여기 지금 바닷가나 산이죠, 그죠? 이쪽이 이제 바닷가나 산이에요. 자, 13번 옆에 바닷가 매립할 수 있죠? 등록 전환도 이루어질 수 있죠, 그죠? 산 옆에. 그럼 인접 토지 본본이 있죠, 그죠? 거기 뭘 붙인다? 부본. 근데 우리 마을이 지금 끝번이 114번이에요, 그죠? 이 마을의 끝번이 114번의 다음 순번에 110번이죠. 그걸 최종 본본의 다음 순번의 본본, 이게 자유식이죠. 자유식으로 붙여준 세 가지 있었잖아요, 그죠? 자, 아까 여인 멀리. 신규 등록 토지가 몇 필지? 여러 필지 돼. 자, 이는 최종 지번에 어떻게 돼 있을 때? 인접해 있을 때. 또 이미 등록돼 너무 그렇죠. 머리 붙이기 어렵죠, 그죠? 멀리 떨을 때는 최종 본본에 다음 순번에 본본을 붙여준다.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그걸 잘 기억을 해두시고, 자, 분할입니다. 분할. 자, 분할된 토지의 지번을 어떻게 붙여줄 것이냐, 그렇게 되겠죠? 자, 원칙과 예외 있죠, 그죠? 보세요. 원칙 보세요. 분할 중에서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쓴다고 되어 있죠, 그죠? 자, 나머지 필지는 본번에, 이건 최종 뭐죠?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에 뭐예요? 부번. 이건 부번의 부번이죠, 그죠? 근데 예외가 있네요.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 지번을 어떻게 해서 우선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거 신청이 아니라는 거. 자, 보세요. 자, 볼게요. 자, 9번지 토지가, 저보세요. 자, 세 필지로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는 그냥 9번지 하나 이렇게 써요, 그죠? 나머지는 거기에 두 필지는 요 9의 1, 9의 2 이렇게 써놓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보세요. 이제 9번지 토지가 2차적으로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그죠? 그럼 요 세 필지로 분할이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지번을 붙일 것이냐? 하나는 그냥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쓴다고 그랬죠? 하나는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써요, 그죠? 근데 나머지 번호 있었죠, 그죠? 나머지는, 자, 이 분할 전 본번에 이게 최종 뭐죠?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에 뭐죠? 부번이죠, 부번. 맞죠? 9의 3, 9의 4. 그래서 분할 전 본번에 최종 뭐라고요?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에 부번. 자, 그렇다가 여러분 잠깐 잡을게요. 역시 9번이 토지가 또 분할 이루어질 수 있죠, 그죠? 9번 토지가 두 필지를 분할할 수 있죠, 그죠? 하나는 분할 전 지번 썼죠, 그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뭐죠? 부번에. 다음 순번에 부번이죠? 그럼 뭐예요? 9의 5. 요렇게 써야 되겠죠, 그죠? 자, 그렇다가 여러분 9의 3필지가 또 분할되시죠, 그죠? 하나는 그냥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썼네요, 그죠? 자, 나머지는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에 부번. 그러니까 뭐예요? 9의 6. 요렇게 써야 된다는 거지. 이해하겠죠? 예, 하나는 분할 전 지번 쓰고 나머지는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에 부번 그게 붙습니다. 자, 근데 예외가 있어요. 자, 분할된 토지에 주거 건축물 등이 있어요. 건물. 자, 이거예요. 자, 이게 9번지 토지에 있었는데 여기에 건물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세 필지로 이렇게 분할이 이루어졌네, 그죠? 그럼 원칙을 쓰게 되면 여기에 9, 9의 1, 9의 2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지번이 분할 전과 분할 후가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지지, 원칙하게 되면. 분할 전에는 9번 있었는데 분할은 9의 2가 되죠, 그죠? 이게 달라지면 행정상 다르게 너무 많아요. 건축물 대장이니까 모두 다 바꿔내야 되고. 그래서 이때는 그 건물의 지번이 다르지면 안 되니까 분할 전 지번이 있었죠, 그죠? 이거 이제 건축물 있는 지번으로 우선적으로 이렇게 우선적으로 붙여주고 여기다가 9의 1, 9의 2 쓰게 돼 있어요. 그럼 분할이 되더라도 건물의 지번은 달라져야 안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포인트는 이거 우선적으로 붙여준다는 거예요, 소관청이. 우리가 신청을 통해서 붙여주는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 붙여준다. 그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자, 다시 이것도 볼게요. 보세요. 자, 요 필지 가볼게요. 요렇게 있다가, 자, 우리 102번지 토지가 세 필지로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그죠? 하나는 그냥 분할 전 지번 썼네요, 그죠? 자, 나머지 번호 써야 되겠죠. 우리 말이 끝번이 300번인데, 그죠?
그럼 몇 번 쓰이나요? 지금 최종 부번이 얼마라고 했어요? 100에 5. 그럼 얼마 써야 돼요? 100에 6, 100에 7. 이렇게 써야 되겠지. 응?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에 부번의 부번이죠. 그죠? 본번이 아니에요. 네, 그거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고. 아까 건물 있을 때는 우선적 해줬죠. 그죠? 네, 건물 집어는 우선. 분할 이해하겠죠? 네, 자, 분할 보시고. 자, 합병입니다. 합병. 자, 분할은 부부다. 여기는 아까 최종 뭐죠?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에 부번. 그래서 부부다. 최종 본번 나오면 안 돼. 네, 아까 여러분 자유식 있었잖아. 자유식은 우리 마을에 최종 그건 부번이에요. 본번이에요. 본번에. 다음 순번에 본번. 본번에 본번이지. 이건 지금 본번이에요. 부번. 부번.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에 부번. 그게 다르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 자, 합병이죠. 그죠? 한번 읽어볼게요. 원칙. 합병은 합병 지번 중에서 후순위, 선순위. 예, 선순위 지번을 그 지번하되 본번은 된 지번일 때는 본번 중에서 선순위 지번을 합병에 지번하다 써있죠? 근데 밑에 예외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합병 전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에 집어넣어 모한 때만 신청일 때만 그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해줍니다. 자, 이런 거 볼게요. 자, 잠깐 가볼게요. 이 부분을 그냥. 자, 31 전하고 34 전 합병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 후순위, 선순위. 선순위 지번을 합병에 지번해 준다. 그 얘기죠? 자, 여러분, 이 부번으로 된 것지 합병할 수 있죠. 그죠? 그때는 선순위 지번을 합병에 지번을 해 준다. 그 얘기죠? 자, 근데 이제 본번과 부번으로 된 거, 이렇게 네 필지를 합병할 수 있죠. 그죠? 이때는 이렇게 부번으로 된 것은 빼버리고, 부번 된 거 빼버리고, 본번 중에서, 뭐 중에서? 네, 본번 중에서 선순위 지번을 합병에 지번을 해 준다. 그 얘기? 무슨 말겠죠? 네, 본번 중에서 선순위 지번을 합병에 지번을 해줍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자, 여기다. 자, 여기에 건물이 있었어요. 그죠? 그럼 합병하기 전에는 건물이 34번이죠. 합병을 원칙하면 31번이죠. 그죠? 그럼 건물의 지번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역시 행정사가 다르게 많으니까. 이때는 아까 합병은 소유자가 같은 토지만 합병할 수 있었죠. 네, 소유자가 건물이 있던 지번을 합병에 지번을 붙여달라고 뭐 할 때만? 신청. 여기에 건물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겠어요? 그래도 뭐 할 때만? 신청. 아까 분할은 신청했었어요. 우선적으로 해줬어. 우선적으로 건물 있는 지번을. 근데 합병은 우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유자의 뭐가 있어요? 신청. 그래서 옛날 이걸 암기할 때 병신 이렇게 암기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병신 건물 있을 때는 신청이라는 거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것도 보세요. 이거 필지. 자, 이거 볼게요. 자, 이게 네 필지가 합병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그죠? 선순위가 몇 번이죠? 100번. 근데 본부번 돼 있어요. 그죠? 근데 본번 중에서 선순위잖아. 그럼 몇 번이죠? 7번. 요건 빼버리고. 뭐죠? 네, 본번 선순위 지번이죠.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자, 원칙을 보면 이렇게 네 필지 원칙은 선순위 지번이죠. 그죠? 신청이 없을 때는. 근데 여기에 지금 6-2에 건물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이때는 소유자의 뭐가 있어요? 신청이 있어야만이 6-2번을 그 합병의 건물에 지번해 주더라. 아까 분할은 신청했어요. 우선. 건물 있을 때 분할은 아까 우선 해줬지. 분할은 분할전 지번 우선 해줬죠. 그죠? 건물 있을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합병은 우선이 했어요. 소유자 신청. 그렇죠. 합병은 소유자 신청입니다. 소유자 신청. 그래서 병신 그렇게 이해하겠죠. 그죠? 근데 자, 하나만 더 보면 돼요. 자, 4번이 여러분한테 많이 헷갈려요. 자,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써 있나요? 네,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에서 지번의 부여입니다. 자, 잠깐 볼게요. 자, 그림 보세요. 도시개발 사업 하기 전에 이런 필지가 있다가 도시개발 사업에는 다른 필지 생기겠죠. 그죠? 자,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 보세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 필지들이 본번, 부번 막 되어 있겠죠. 그죠? 근데 이 필지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졌죠. 그죠? 그럼 이 새로 산업 지번을 어떻게 붙여줄 것이냐 그 얘기죠. 그죠? 자, 원칙과 예외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고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세요. 자,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각 필지에 새로이 지번을 부여할 때는 원칙적으로 종전에 있던 지번 중 뭐만으로 된 것? 본번. 부번이 아니에요. 그죠? 본번만으로 붙여준다. 근데 다음 지번은 제외된다 이렇게 써있죠. 볼까요?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종전 지번과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바깥에다 동그라미 쳐요. 그죠? 바깥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일 때는 그걸 포함 제외. 그 다음에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경계에 걸쳐 있어있죠. 그죠?
경계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그건 포함 제외. 우선 원칙까지 볼게요. 자, 잠깐 좀 볼게요. 원칙 보세요. 지금 우리 7번, 7에 이렇게 쭉 있죠, 그죠? 일단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 새로 지번을 붙이죠, 그죠? 그럼 기존에 있는 지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토대로 붙여줄 때 부번호 붙이는 게 간편할까요? 본번호 된 걸 같이 붙이는 게 간편할까요? 본번이 간편하겠지. 부번은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부번호 된 거 빼버리고 본번호 된 거 지금 7, 8 이런 거죠, 그죠? 이 본번만 된 거 가지고 새로 붙여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원칙은 종전 지번 중에서 뭐만으로 된 거? 본번. 근데 제외되는 본번이 있어요. 제외되는 본번이 있는데 두 가지는 제외되는데, 자, 우리 도시개발 사업 시행적 안과 바깥에 같은 본번이 있든지 경계에 걸쳐 있는 본번은 제외시켜요. 이거는 제외되거든요. 자, 이거 보세요. 지금 도시개발 사업 시행적 안에 8번이 있었죠. 그죠? 이게 아니 이쪽 보세요. 여기 밑에 거네. 자, 그리고 10번 있었죠, 그죠? 근데 지금 시행지역 바깥에 10번 있죠. 본번이 같죠, 그죠? 그래서 같은 지역의 표적이 이 본번을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시행지역 안과 시행지역 바깥에 같은 본번이 있으면 이건 포함 제외. 또 우리 경계에 걸쳐 있는 거 있죠, 그죠? 7번 지금 경계에 걸쳐 있잖아. 이것들은 시행지역 바깥에 쓰니까 포함 제외된다는 거죠. 지금 이해하겠죠? 자, 종전에 있던 지번 중에서 뭐만으로 된 것? 본번. 근데 시행적 안과 바깥에 같은 본번 있으면 포함 제외.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포함 제외. 그럼 여러분 몇 개만 나와요? 8, 9, 11, 12, 13 이런 것밖에 안 살아있잖아. 맞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지금 같은 필지면 이게 같은 50, 100필지네. 자, 100필지면 같이 100필지에 나오면 종전에 있던 본번만 된 거를 붙여주죠, 그죠? 그럼 다 붙일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다 사라져버렸으니까. 부번 된 거 다 빠져버렸네. 그건 경계에 걸치는 거 다 빠져버렸네, 그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보세요. 종전 지번수가 새로이 붙일 지번수보다 적을 때, 좀 적겠죠, 그죠? 그때는 예외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자, 하나는 이렇게 블록식이라고 해서 단지식이라고 그래요. 지금 실무 다 이렇게 해요. 사랑어죠. 이쪽은 8단지 이렇게 해가지고 8의 1, 8의 2, 8의 3 이렇게 하고, 밑에 것은 9단지에서 9의 1, 9의 2, 9의 3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을에 아까 자유식이라고 있었죠. 자유식이 뭐예요?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의 본번이죠. 그게 자유식이죠, 그죠? 그렇지 않아도 둘 중에 하나를 붙여주겠다는. 그게 예외 볼까요? 자, 예외 보세요.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수보다 뭐 할 때는 적을 때, 대부분 적겠죠, 그죠? 적을 때는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하고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이게 블록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의 본번, 이걸 무슨 식? 자유식으로 해주든지 둘 중에 하나 방법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중요해요. 자, 한번 보세요. 지금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그죠? 종전 지번 중에서 뭐만으로 된 것까지 붙여주죠? 본번만으로 되는 거예요. 부번을 다 빼버리고. 그리고 간편하지 않아요? 굉장히 간편하네. 소관청이 봤더니. 그래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지역도 이 방법을 그대로 따르겠다 그 얘기예요. 그걸 이제 지적 확정 측량을 이제 준용하는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지번을 뭐 할 때? 변경. 또 무슨 변경? 축적 변경. 세 번째는 행정구역이 개편돼서 지번을 새로 붙일 때예요. 자, 여러분 거기 가로 5번에 지번 변경이라고 써 있어요. 자, 이건 이거예요. 자, 지금 보세요. 소관청이 여기 은평구청장이라고 하죠. 자, 은평구청장이 요 가련동에 자 지번을 들여다봤더니 북서기본법에서 1, 2, 3, 4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을에 분할합병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완전 뒤죽박죽이에요. 1번 옆에 2가 있는 게 아니라 7에 3이 있고 3에 7이 있고 4가 있고 뭐 6에 1, 5, 6 이렇게 있네. 그러면 이 가련동 지번 찾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소관청이 자기 상급단체 시도의사 서울시장에 승인을 받아서 우리 가련동의 마을의 지번을 규칙적으로 바꿔놓는 것을 지번을 변경한다 그래요. 지번을 뭐 한다? 변경. 우선 주의하라고 봅니다. 자, 지번 변경은 두 가지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지번 변경. 자, 우리가 신청을 통해서 한다. 지적소관청이 직권한다. 직권하는 거. 우리가 신청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을에 지번 바꿔달라고 가련동 지번 규칙박주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가지고 구청한테 지번 등 규칙적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봤더니 판단은 자기들이 하겠죠.
이 지역에 지번 찾기가 쉽지 않구나. 번화합병이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소관청이 자 자기가 이제 지번을 바꿔놓은 것을 중요하는 거니까 자기 상급단체인 아까 우리 누구 승인? 시도의사. 아까 시도의사 승인의 지축행이 있었죠, 그죠? 반지축이 있었잖아. 거기 이제 나오는 거 하나. 지번을 승인받아서 규칙적으로 바꾸는 것을 지번을 변경하죠, 그죠? 자, 그러면 아까 지번을 변경할 때도 아까 지적 무슨 측량을 준용했어요? 지적 확정 측량을 준용한다 그랬지. 아까 준용했었잖아. 그럼 확정 측량은 종전에 있던 지번이 있었죠, 그죠? 그 지번 중에서 뭐만으로 된 것까지 붙여줘요? 본번말로 부번 쓰지 않고. 지금 뭔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아까 우리가 지적 소관청이 승인받는 게 있었잖아요. 맞죠? 아까 제가 반지축이 있었잖아요. 그 지금 하나 나오잖아요. 무슨 변경? 지번 변경. 여기 하나. 이제 조금 이제 축적 변경. 아까 그랬었고요. 반출이라고 썼고.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지번 변경은 누가 하는 거다? 지적 소관청이 누구 승인받아서? 시도지사. 그리고 지적 무슨 측량을 준용한다? 확정 측량. 그럼 확정 측량은 종전에 있는 지번. 이게 자주 나와요. 종전에 있는 지번 중에서 뭐만으로 된 거? 본번. 부번으로 된 것 가지고 안 되나 봐요. 부번이 아니라 뭐? 본번.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도 아는데 지번이 지금 바뀌죠. 그죠? 7의 3이 4로 바뀌죠. 그죠? 그 땅 주인은 바뀐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소관청이 직권을 바꿨는데. 그럼 땅 주인한테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알려줘요. 바뀌었다고 지적 정리 통지해주고. 아까 우리 등기부에도 지번이 있었죠? 그럼 이 등기부도 지번 바꿔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 구청 공무원이 등기소에 바꿔달라고 부탁할 수 있었죠? 그걸 아까 뭐라고 했죠? 등기? 촉탁. 그래서 이 지번 변경 후에 이제 절차로서 지적소관청이 관할 등기소에 그 지번 바꿔달라고 등기를 촉탁하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지번 받겠다고 이렇게 통지서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내용이 그 밑에 있어요. 55페이지 볼까요? 자, 한번 볼까요? 자, 55페이지에 지번 변경 써 있나요? 네, 볼까요? 자, 지번 부여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 지번이 순차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않을 때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며 누구의 승인? 그렇죠.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지번 부여 지역의 전부 일부에 새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자, 넘기셔서 보세요. 자, 우리 지번 변경 절차는 누구 승인을 받는다고요? 시도지사. 그래서 이제 우리 시도지사한테 요 지적소관청이 이제 승인 신청서 같은 것을 제출한다. 이런 게 나와요. 그건 그냥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지번 부여 방법. 지번을 변경할 때는 그 지번 부여 방법에 대해서는 지적 무슨 측량을 준용한다? 그렇죠. 확정 측량을 준용해서 부여주고. 자, 지번 변경 후의 절차. 지적소관청이 지번 변경을 마치면 관할 등기소에 토지 표시 변경 등기에다로 등기를 뭐하고? 촉탁. 소유자께 지번 받겠다고 통지서 보냈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그 앞에 다시 55페이지 가서 아까 예, 자 보세요. 자, 지금 지적 확정 측량이 있었죠, 그죠? 요걸 준용하는 게 아까 세 가지 있었잖아. 첫 번째 무슨 변경? 지번 변경. 그리고 아까 축적 변경이라고 있었죠, 그죠? 예, 축적 변경할 때도 또 다시 지번을 붙일 때도 지적 무슨 측량을 준용하고 확정 측량을 준용해요. 그리고 우리 지번은 동리별로 붙여줬죠, 그죠? 그럼 행정구역이 개편되면 새로 지번을 붙여야 되거든요. 그때도 지적 무슨 측량을 준용해요? 확정 측량. 자, 그럼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 지적 확정 측량은 이거죠. 종전 지번 중에서 뭐만으로 된 것? 본번만으로 된 것.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두 가지 나와요. 보세요. 이렇게 나중에 암기할 때 지축행 이렇게 암기하거든요. 무슨 행? 지축행. 지가 뭐죠? 지번. 축은? 축적이에요. 행은? 행정구역이 개편돼서 저 보세요. 지번을 변경할 때 그 지번 부여 방법은 신규 등록 토지나 또는 등록 전환 토지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이러면 OX. X지.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 방법을 준용해요. 지적 확정 측량을 준용해요. 지적 확정 측량 방법을 준용하는 거지. 신규 등록 방법을 준용하는 게 아니잖아. 맞죠? 또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자, 지번 변경, 축적 변경, 행정구역이 개편돼서 지번을 붙일 때는 원칙적으로 종전 지번 중에서 부분만으로 된 것 가지고 붙여준다. 이러면
X예요. 부번으로 붙여줘요? 번번 가지고 붙여줘요? 번번만으로 된 것까지 붙여줬지. 부번이 아니잖아요. 이해하겠죠? 두 가지를 속에 나와요. 그래서 이걸 암기할 때 지축행위, 무슨 행위? 지축행위. 뭐로? 번번으로. 뭐 됐다? 확정됐다. 이렇게 암기를 시키는 거예요. 여기 부번이 나오면 안 되고 신규등록과 등록전환 방법을 준용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자, 지번 변경. 이거 잘 돼요. 지번 변경. 무슨 변경? 지번 변경. 또 축척 변경. 또 행정구역 개편은 지정 무슨 측량을 준용한다? 확정 측량. 그럼 확정 측량은 종전 지번 중에서 뭐만으로 된 것? 본번만으로 된 것 가지고 붙여준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하나 정리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자, 보세요. 지번 변경 이 부분은 봤고요. 확정 측량. 자, 전체적으로 한번.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아까 우리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을 갔죠, 그죠? 원칙이 있었죠, 그죠? 인접 토지 본번에 뭘 붙여줬죠? 부번이 원칙이죠, 그죠? 근데 다음과 같은 세 가지는 부번 붙이기가 부적합하니까 부번의 반대가 본번이죠. 자, 우리 마을에 최종 본번이 있었죠, 그죠? 다음 순번의 본번, 아까 301, 302 쓰는 거잖아요. 그걸 자유식이라고 했죠, 그죠? 자유식으로 붙여주는 거 있더라. 신규 등록, 등록 대상 토지 몇 필지? 여러 필지. 최종 지번에 어떻게 있을 때? 인접했을 때. 자, 이미 등록돼도 어떻게 떨어질 때? 네, 멀리 떨어질 때. 이렇게 나와요. 자,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이, 그죠? 자, 우리 여러 필지일 때는 이렇게 나와야 되죠. 최종 본번. 다음 순번에 본번.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죠? 자,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 토지가 최종 지번에 인접했을 때, 그죠?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에 본번.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우리 신규 등록, 등록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 했나? 여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무슨 말겠죠? 멀리 떨어질 때는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에 본번. 뭔 말인지 알죠? 예, 그렇게 나와야 맞자는 거예요. 자, 분할은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 했죠. 그죠? 자, 나머지 필지 있었잖아요. 저기 나머지는 최종 뭐예요? 부번. 다음 순번에 부번. 이건 뭐예요?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에 본번. 이건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에 부번. 이게 헷갈린다니까. 본번, 부번 헷갈린다니까.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건물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했죠. 그죠? 신청이 아니야. 합병은 어렵지 않아. 후순위, 선순위. 선순위. 근데 건물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이거 소유자가 뭐가 있어야? 신청. 분할은 신청 우선. 우선. 합병은 신청. 병신. 병신. 이걸 신청. 이걸 우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 알겠죠? 네, 우선 신청. 이거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이 있었죠. 그죠? 자,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했잖아. 종전 지번 중에서 뭐만으로 된 거? 본번. 부번 나면 안 돼? 본번. 근데 이걸 준용하는 세 가지 있었잖아요. 무슨 행? 지, 축, 행. 지가 뭐예요? 지번벽에. 축은? 축적벽. 행은? 행정구역 개표 때는 지정 무슨 측량을 준용한다? 확정 측량. 그럼 확정 측량은 종전 지번 중에서 뭐만으로 된 거? 본번만으로 된 거. 그래서 무슨 행위? 추측행위. 뭐로? 본번으로 뭐 됐다? 확정됐다. 이렇게 이해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아까 지축행위 있었잖아. 그리고 지번 변경과 축적 변경이 있었죠, 그죠? 요건 누구 승인? 시도의 승인. 여기다 반출이 하나 더 들어가지. 그래야 반지축이지. 반지축. 하긴 알겠죠? 네, 자, 그거 보시고, 자, 문제 하나 풀고 조금 쉬었다 할게요. 보세요. 우리 뭐 풀러 가요? 문제. 문제가 왕도예요. 지금 봤을 때. 자, 다 기출문제예요, 여러분. 29회 때 기출. 자,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 표기 맞나요? 네. 자, 임야대장과 임야대에 등록된 숫자 앞에 뭐? 산. 숫자 D 이렇게 나면 안 돼. 임자 나면 안 돼. 임야도지 임야 이렇게 나면 안 돼. 포인트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 보시고. 자, 지번은 북동 북서. 북서에서 남동이죠, 그죠? 분은 북서 기본법 했었고요. 자, 그다음에 분할이죠, 그죠? 분할은 부부가 나와야 되지. 분할은 부부다.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 했죠, 그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에 부번 맞네요, 그죠? 부분 나왔지. 보세요. 자, 우리 등록 전환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근데 그 지번 최종 자 지번 부여적에 인접 토지 본번에 뭘 붙이는 게 원칙? 부번.
그게 원칙이지. 원칙 잊어보면 안 돼. 인접토지 본본에 뭘 붙이는 게 원칙? 부본. 여인머리가 그게 자유식이지. 그건 지금 원칙이 아니잖아. 예외지. 예외요? 그죠? 자, 근데 합병이 있었죠. 그죠? 합병은 선순위 집어넣는데 번번은 대표는 번번 중에서 최종 순위예요? 선순위예요? 선순위. 이게 틀려버렸네. 최종 순위가 아니지. 선순위지, 선순위. 네, 선순위. 자, 28회 때인데요. 자, 우리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써 있나요? 지적 확정 측량을 준용하는 게 이렇게 써 있네. 그럼 아까 무슨 해? 지축항. 지가 뭐예요? 지범이에요. 축은? 축이에요. 행은? 행정구역 개편. 이건 무슨 측량? 확정 측량. 확정 측량은 종전 지번 중에서 뭐만으로 된 것? 본본만으로 된 것. 본본만으로 된 것. 그거까지 잘 기억해. 그 기억, 니은, 디귿이 답답해요. 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좀 쉬었다가 결번 볼게요.